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알고리즘, 인간의 창의력을 넘을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하고 다양하게 발달한다고 해도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인간을 따라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따라잡는다라는 것이 마치 인간과 기계가 배틀을 하는 형태를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이나 기계는 인간이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기계가 더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간이 선택해서 맡겨놓은 만큼 인간은 다른 영역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감정적인 부분과 창의력이 들어간 인간 고유가 갖고 있는 특질과 연관된 영역인 것이죠. 기계와 사람이 역할을 배분해서 목적은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창의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서장훈 씨는 창의력이 어떤 때 나오시죠? 별로 안 나오실 겁니다, 아마. 인간의 창의력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사실은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앱을 내가 만든다.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앱이라는 것도 내가 그동안 스마트폰을 쭉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 이런 것들과 이제 새로운 내가 어디서 봤던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새로운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의력이라는 건데 인공지능도 데이터는 인간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창의력도 충분히 이 인공지능이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창작도 이미 했던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창작을 했어요. 미국 시트콤 중에 네네, 알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는 시즌 1부터 뭐 한 10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대충 얘기가 반복됩니다. 나와요. 그 패턴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에피소드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봤던 것들 중에서 뽑아냈으니까 옛날에 봤던 거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시즌 2하고 시즌 9를 보면 또 역시 반복이 돼요.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또 관심을 끌만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그 소재가 되었던 원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호두 과자 요즘 만들 때 보면요. 사람이 직접 호두 하나씩 박지 않습니다. 기계가 다 반죽 짜주고 호두 하나씩 얹어주고 인간은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그럼 그 호두 과자를 만든 건 다 기계가 만들었는데 그 소득은 그러면 누구에게 가는 거죠? 그냥 그 기계 주인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좀 넓게 생각하자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든 것, 인공지능 컴퓨터의 주인 혹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예를 들면 프렌즈의 저작권도 당연히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창의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게 개그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문 개그맨이 아니라 웃음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포착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관중을 감동케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기가 어렵고 기계가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감동이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람을 가지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친구 얘기가 나는 녹음기를 차라리 틀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 갈 때마다 똑같은 멘트들로 똑같이 해도 똑같이 웃는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서 있는 거는 이런 정도의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서 있다는 거고 충분히 웃음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란 단편 소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소설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네. 소설 주인공이 인공지능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 방 안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 씨는 단정치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게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따분하다. 3개월도 되지 않아 그녀는 내게 질리고 말았다. 지금의 나 자신은 단지 컴퓨터일 뿐이다. 이 정도 소설 괜찮네. 서장훈 씨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럴싸한데?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요 정도, 여기까지 쓸 수 있고. 아, 그럴까요? 뭐, 네. 한 장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IBM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 같은 경우 왓슨. 예,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국내 인공지능 같은 경우 마젠타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마젠타. 예술 전용이거든요. 80초짜리 피아노 곡을
새로 작곡을 한 겁니다. 오. 작곡해서 연주하기도 했고 저게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거든요. 아하. 모자 쓰고 하얀 깃털 달린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이 30, 40대 백인 남자를 좀 그려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아하. 거죠. 예. 저도 사실은 렘브란트 화풍을 닮은 초상화를 웬만큼 배워서 못 그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시가 내려와도. 근데 약간 느낌이 네. 뭔지 짝퉁 느낌이 자꾸 나는. 그죠? 이게 저 기념박물관에서 나오는 포스터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모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정말 아주 자유로운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리는 시대도 분명히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예술 활동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이건 예술 작품의 공장 자동화 활동이라고 보죠. 아하. 우리가 창작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시각, 해석에 대한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하게 기계가 대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감동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 거죠. 가창력이 굉장히 좋은 가수가 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가창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노래를 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 개개인이 느끼는 감동이 일정하게 오겠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좀 강조를 많이 좀 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수용자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을 인공지능이 끓여줘요. 기계가 끓여줬는데 정말 눈물 나게 맛있습니다. 그거에 우리 감동받을 수 없나요? 감동받을 수 있죠. 채널 현대카드